여러분 안녕하세요. 4.7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. 전국은 빠르게 대선 전국으로 옮아가는 흐름입니다. 현재 당원 당규라면은 국민의힘은 11월 9일까지, 더불어민주당은 9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. 그렇게 치면은 한 6월, 7월쯤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 대선 후보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 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일단 여야 통틀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,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직 뭐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모든 받아들이는 흐름이 그렇게 지금 이미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이 윤석열 전 총장이 4.7 재보궐선거 이후에 넘어야 할 고개가 있습니다. 일단 세 개의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. 이 세 개의 고개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최근에 윤 전 총장의 행보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4.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윤 전 총장,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.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.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. 이철우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났죠. 뭐 친구이기도 하고 윤 전 총장의 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입니다. 동시에 뭐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만났죠. 이렇게 두루두루 가까운 사람들,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좀 내가 정치해도 좋을 것 같으냐, 이런 의견들도 좀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하고 나름 이렇게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. 한편에서는 또 그 회고록 그 책을 쓰고 있다,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. 회고록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자서전 같은 그런 거겠죠. 자신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. 특히 서울대 법대 79학번 그 동기들이 중심이 돼서 뭐 그런 걸 하고 있다. 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. 제가 알기에는 책이 한 권이 아니고 한 두세 권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뭐 그런 이제 라이프 스토리, 이 성장 과정 관련된 이런 등등을 담은 책이 나오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의 어떤 모습, 내가 생각하는 통일, 내가 생각하는 경제, 내가 생각하는 정치,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책도 준비하고 있다, 이런 얘기를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스님들도 뭐 여러 좀 만난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는 한 불교계 인사가 윤 전 총장이 좀 몇몇 스님을 뭐 만난 것으로 안다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치면은 윤 전 총장이 보이지 않게 어쨌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저술, 책, 작업 이런 것들도 뭐 본인이 직접 하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책을 쓰는지 그건 정확치 않지만 어쨌든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 가지 정황을 통틀어 봤을 때. 자, 그렇다면 4.7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 전 총장이 넘어야 할 고개. 첫 번째는 이 자신의 그 행보를 정하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. 계속해서 이른바 정당 테두리 밖에 이른바 제3세력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,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같이 할 것인가, 아니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이런 어떤 3자 연합, 이런 것들을 좀 꿈꾸면서 때를 좀 기다릴 것인가,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윤 전 총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7월 정도에는 자신의 행보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때쯤 되면은 이미 이제 여야의 레이스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. 그러면은 각 당별로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당별로 이제 후보를 뽑는 흐름으로 가거든요. 그러면은 당에서 후보가 뽑히면
그게 현재 국민의힘의 경우 당원 당비대로라면 11월 9일입니다. 일정대로 지켜진다고 했을 때 11월 9일 날 후보가 뽑히게 되면 윤 전 총장이 밖에 있다면은 그때까지 현재의 어떤 지지율이 유지될지도 미지수지만 국민의힘 뽑힌 후보와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또 다른 이 어떤 단일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한다면 거기까지 해서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야권의 이른바 대표주자 단일 후보로서 출마하기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. 그런 셈법 하나. 두 번째는 장외에서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 캠프, 사무실, 사람들 움직이는 게 다 돈이거든요. 이것이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.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. 뭐 윤 전 총장 재산이 60몇억 있지만 본인 재산은 뭐 한 2억 정도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아내 재산입니다. 이 돈 꽤 많이 듭니다. 쉽지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대선 후보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윤 전 총장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국민의힘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외부에 있든 간에 어쨌든 그때가 거의 그 마지노선이라는 거죠.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7월 정도, 빠르면 한 6월 정도 에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.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.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비전의 문제입니다. 지금 윤석열 전 총장, 검찰총장으로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검사로서 해왔고 마지막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물러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 검사로서만 사실 다 생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보는 관점, 또 통일을 보는 관점, 또 정치를 보는 관점, 인권에 대한 생각, 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그러한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것이 이제 넘어야 될 두 번째의 고개입니다. 이 세 번째 고개가 바로 이제 검증입니다. 이미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가 돼 있습니다. 최근에만 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충남 아산의 이른바 땅 투기 의혹 한 135억 정도 뭐 이익을 얻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. 경기도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. 경기도 양평 쪽인데 거기도 뭐 농지법 위반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100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. 뭐 수익을 얻은 건 정당하게 수익을 얻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.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에 들어가겠죠. 윤 전 총장 자체에 대한 검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내인 김건희 씨라든지 이 장모인 최 씨라든지 이 주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런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특히 장모 쪽으로 상당히 검증에 칼날이 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윤 전 총장이 결혼을 한 게 2012년 3월이거든요. 지금 보도되는 것들은 되게 뭐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전 일이다라고만 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필두로 해서 또 다양한 또 검증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윤 전 총장이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이 계속해서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유력한 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행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겠죠. 지금으로서는 사실 윤 전 총장은 장외에 머물고 있으면서 구름 위에 있으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 선언을 뛰어들겠다,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도
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선언도 마냥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. 어쨌든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를 하겠다면 하겠다, 아니면 안 하면 안 하겠다 선언을 해야 되는 건데, 지금 흐름 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미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봤을 때, 윤 전 총장이 이 정치 선언, 정치 활동 선언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 4.7 재보궐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뭔가 국민들한테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넘어야 될 세 가지 고개, 세 가지 험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